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매매 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는 오늘과 같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기본적으로 드디어 시장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또 흘러갈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됐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락이 굉장히 심하게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코스닥이 지금 이틀에 걸쳐서 많이 하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코스닥 지수는 잘 보지 않는데 한번 지수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자, 이렇게 열어서 이게 연결 선물 지수고요. 여기에 100을 치게 되면 001 이게 코스피고요. 그 다음에 001을 치게 되면 나스닥이 되죠. 나스닥이란다. 네, 코스닥이 되죠. 코스닥이 지금 파란색이 뜨게 되면 곧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러니까 과열이 많이 된 구간이다 라고 표시를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과열로 이렇게 상승했다가 두 번에 걸쳐서 꺾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11선, 여기에 10선 이렇게 적혀져 있죠. 10선, 20선, 60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도 11선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날짜에 맞춰서 하락했을 때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상승을 했고 눌렸다가 상승을 한 상황이 되었고요. 1차, 2차, 3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흘러내렸을 때 보면 여기가 확실히 1차가 마무리되는 구간이었죠. 그리고 나서 3차 반응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하락 파동이 나오는 위치를 잡자면 여기에서 이 하락 이쪽 포인트까지, 적어도 여기 이 포인트까지도 한번 내려올 수도 있다. 강하게 내려오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1파, 2파, 3파 눌림, 그죠? 여기에서 눌리고 이렇게 눌리면서 한 파동 만들고, 여기서도 눌렸죠? 한번 눌리고 들렸다가 이제 다시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한 파동 만들려면 눌리고 양봉이 나온 다음에 다시 눌리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양봉이 나온다면 약하지는 않고 꽤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2% 그리고 오늘도 어제 2.5% 오늘 2% 가까이, 이틀 사이 5% 정도가 빠졌는데요.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좀 전에 코스피 200을 저는 일단 놓고서 주로 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펴보는 중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영상은 1.25배속으로 보시면 좋고요. 시황, 단기관심, 잔고 전략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가운데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하락을 심하게 한 상황이 되었어요. 어제 여기서 잠깐 매매를 했고, 오늘 내려오는 과정 중에서도 조금씩 매매를 했습니다만 많은 금액을 매수하지는 않았습니다. 위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관심을 더 많이 받을 종목이 우선적으로는 이화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이화전기를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화전기에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여기에서 일단 삼성이 나오고 나서 여기 저점 여기가 나왔을 때 여기서 그냥 매수를 많이 할 것을 이렇게 후회를 하기도 했고요. 매매는 이것처럼 진행을 했었고, 다른 종목들도 이따금씩 매매를 하긴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매매했던 종목들 중에 일부를 살펴보게 되면 잠시만요. 몇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이화전기랑 EV 첨단 소재, 다른 종목들에서는 제가 주로 대장에서만 매매하려고 해서 다른 것들은 그다지 손을 안 댔었던 걸로 보이고요. 일단 제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내려왔을 때 팔고, 내려왔을 때 사서 팔고, 내려왔을 때 사서 여기서 다시 다 팔고, 그리고 다시 내려왔을 때 조금씩 또 추매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 여기에 막판에서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8,200원에 걸어놨던 게 체결이 됐습니다. 시간에서 하락을 또 하는 모양새가 되어 있긴 했지만, 여기 올라왔었는데 여기서 올라왔을 때는 제가 매도하거나 그러지를 못했어요. 어쨌든 시간에서 빠지든 말든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고 13 밑으로 깨졌는데, 여기 보시면 양봉
세게 나오고 나서 하나, 둘, 세 번째 일단 내려왔죠. 그렇다면 여기서 반등을 이제 어느 정도 주거나 아니면 세 번째 빠졌기 때문에 한 번 더 음봉이 나오고 나서요. 여기서 한 번 더 음봉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반등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반등이 너무나도 잘 나오는 자리. 여기 위에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고, 네, 여기서도 반등이 나와서 여기까지 반등이 나왔죠. 보시면 네, 12%까지도 반등이 나왔는데 그런 자리가 지금 똑같이 나왔고요. 하락하는 폭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빠지는 게 약 40%가 빠졌었고, 반등을 하고 나서 여기가 반등 포인트인데 여기서 빠진 게 약 똑같이 또 40% 정도까지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올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화전기도 마찬가지고요. 이화전기 같은 경우에도 위에서 고점에서 빠질 때 하루에 굉장히 많이 빠졌던 오늘 하루만 30% 넘게 빠졌으니까 들어올렸고, 여기서 보면 약 2% 정도 더 빠졌을 때 이제 들어올리는 과정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시간에서도 그런 반응이 지금 좀 보였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반등을 충분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목을 하나로만 일단 압축을 시켰고 EV 첨단 소재가 더욱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판단 하에 EV 첨단 소재 쪽으로 저는 매매를 진행했었고,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가 조금 위험할 수는 있겠죠. 네, 강원에너지처럼 반등이 이렇게 시원하게 나올지를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자이글도 똑같이 반등을 했어야 됐는데 자이글은 반등을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내려와서 지금 여기에서 이미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더 밑에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조금 들고 있긴 합니다만 추매도 했었고 그렇긴 합니다만 오늘도 추매를 하고요. 일단 반등하는 포인트를 기다려 보려고 하고 있고 11선 이상까지는 반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한주 라이트메탈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아직은 반등하고 있지 않은 중에 있고요. 반등이 오면은 세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번 깨지고 나서 하루 이틀, 그 다음에 양봉이 지금 등장을 해야 될 타이밍에 무조건 오고 있죠. 네. 이 한주 라이트메탈 같은 그런 반등이 있을 만한 게 오늘 셀트리온이네요. 네, 셀바스 헬스케어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제가 여기서 계속해서 추매를 했었는데 오늘 상한가까지 갈 줄은 일단 잘은 몰랐었고,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매도를 했었습니다. 과거에 여기서 매수했었던, 제가 이제 여기서 매수했었죠. 이걸 매수한 거를 가지고 여기서 내려왔을 때 다시 여기까지 올라오는 그 과정 중에서 이제 매도를 했는데, 이렇게 상한가가 풀릴 때 일단 매도를 했었고요. 내려오는 과정에서 매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는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때는 매수를 하지 못했고, 좀 아쉽게 됐어요. 매수를 했으면 수익이 또 났을 텐데 그건 못했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를 좀 더 기다렸어도 되긴 하는데 오늘 첫 번째 봉 자체가 음봉이었고 나머지 들어올리는 봉이 뒤늦게 나오더라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다고 보고 저는 저 욕심 안 부리고 일단 매도를 여기서 했는데요. 일단 끝까지 잘 밀고 올라가졌던 이제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한 가지 알 수 있었던 게 7,960원에는 매도할 수 있었다. 네, 여기 이제 상한가 저가 자리인데 여기에는 매도할 수 있었다. 그리고 10선 위에서 한번 다시 매도하는, 10선을 넘어서는 그런 구간들이 한 번은 온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엠벨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여기가 딱 엠벨이 닿았던 자리였거든요. 엠벨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왔을 때 추매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최대 28%니까 10%씩 빠졌을 때 여기 10%씩 빠지고 추가 매수 1차 매수 추가 2차 매수까지 다 하게 되면 평단이 여기 정도까지는 됐는데 평단 위치까지 올라오는 그런 그림을 마주할 수 있었다. 이것도 하나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겠고, 다른 종목들 중에 중요하게 볼 종목 중에 하나는 또 에코프로를 빠뜨릴 수 없죠. 에코프로가 제가 이제 선 그는 거를 이제 그냥 두고 있는데요. 여기 아래 하단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각이 잡혔습니다. 배터리 아저씨가 계속 얘기했죠. 그냥 사도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 고가에서 지금 30%가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그냥 샀었던 사람들, 더 올라가면 수익이고 아니면 더 사지 뭐 라고 했었던 사람들도 지금은 20% 정도 빠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몸으로 여기에다가 돈을 다 밀어넣었다면 뭐 손해가 지금 엄청나게 크겠죠. 그런데 아직은 이게 빠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만큼에 빠졌다가 들어올렸으면 그만큼이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로 많이 빠지면 40만 원에서 45만 원 사이 정도까지도 충분히 빠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접근하라고 했었던 이유, 즉 3년을 보고 사서 사는 사람이 여기서 매수한 다음에 여기서 매도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저기서 매도를 하지 못했고 그냥 들고 있었다면 이만큼 수익이 나던 걸 지금 절반 이상 까먹을 것이고 아마 매수가 근처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상황이 더 안 좋으면요, 여기 검은색 선 있는 데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굳이 조급해하면서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또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위사이텍 같은 경우에 제가 시황, 단기 관심, 잔고 전략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단기 관심 먼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일단 한농화성은 다음 주에 1차적으로 매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거래대금도 많이 나왔고요. 뉴스도 하나가 있었고요. 정부가 전고체 배터리에 관해서 일단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고요.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종목은 이제는 한농화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에서 한 가지 아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여기 10선의 이제 각인데요. 10선이 이렇게 돌아서 올라올 때까지 어떠한 모습을 그려주냐에 따라서 급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래쪽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림, 이 그림도 가능한 자리다라고 보면 되겠고 단기적으로는 매매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위세하이텍을 매도를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다른 저런 상한가 종목이 등장했을 때 저기에서 매매를 해서 이 위세하이텍으로 손해보고 있는 거를 어느 정도 커버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렇게 커버가 되는 것들을 이제 조금씩 겪고 있죠. 셀바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물론 셀바스 AI를 제가 셀바스 헬스케어가 상한가를 유지할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면서 이제 접근해 봤었는데 기본적으로 확실히 대장을 매매하는 게 맞았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었습니다. 12,000원 손해보면서 얘기를 하게 되네요. EV 첨단 소재는 여기 밑에서 추매를 제가 또 했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자, 단기적으로 관심이 있는 건 어쨌든 한농화성이다. 저는 한농화성을 가지고 다음 주에 매매를 또 해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걸 해보겠고 그 외의 종목은 다른 종목들을 전혀 쳐다볼 생각이 없습니다. 그 외 종목 중에 쳐다볼 종목은요. 오늘 이거 매매한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매매를 잠깐 했었고 제가 관심을 좀 더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 좋은 위치에서 하락하는 종목들 그 종목들을 보려고 하고 있고 다음 주에 EID도 한 번쯤은 볼 겁니다. EID 한번 보겠고요. 전반적으로 이화전기 쪽으로는 다음 주에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다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절반까지 또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 접근하면 좋을 것 같네요. 현대무벡스는 여기에서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됐는데요. 매수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이슈 자체가 조금 아쉬웠고 월봉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상으로는 좋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 무벡스에 관련된 종목을 매수하느니 EV 첨단 소재 원래부터 대장이었던 종목에서 매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강하게 했기 때문에 매매는 저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세도피아는 이렇게 많이 내려왔다가 일단 반등까지도 잘 나온 상황이고요. 시간에서는 좀 빠졌네요. 그 외에 지금 눌린 종목들을 찾고 있는데 KBG 종목은 일단 거래대금도 많이 나왔고요. 여기에서 10선과 이 여러가지 다른 선의 모양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시간에서 한번 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3일선 위로 이제 정복하면서 올라온다고 하면 옆으로 행보하는지도 한번 보면서
이 KBG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건지, 앞으로의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는 적정유경 감사와 관련된 종목이라서 매수를 안 하고요. 그리고 TSI 같은 경우에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테마가 있는데, 오히려 TSI는 죽고, TSI가 먼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TSI는 죽고 한농화성이 먼저 치고 가버렸죠.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는 유일에너테크가 먼저 이 TSI랑 그리고 유일에너테크가 결국엔 같이 상한가를 들어갔다고 할 수 있는데, TSI도 그렇고 유일에너테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둘 다 종목이 상황은 좋아요. 차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좋아서 일단 다른 종목 EV 첨단 소재가 먼저 해결이 되면, 매매가 먼저 해결된다면 유일에너테크와 TSI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에 혹시라도 더 하락을 하면 매수할 기회가 조금씩 더 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TX 같은 경우에도 적당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이 종목도 굉장히 지금 좋은 위치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10선을 닿을 때까지 내려오고 있고, 그 10선이 닿았을 때가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네요. 트릴리온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스틸리온 결국엔 반등도 시원하게 나왔는데, 자, 이 종목을 여기에 먼저 여기 상한가로 들어가면서 대장이라고 할 수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DX가 대장 역할을 좀 더 바꿨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또다시 스틸리온으로 갈아타려나? 라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조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RF세미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일단 올랐네요. 기본적으로 올랐고 3일선을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오르고 있죠. 3일선을 깨버리면 이 종목도 그때부터는 또 하락하는 그런 흐름으로 아주 바뀔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오늘 EV 첨단 소재처럼 만약에 많이 빠지면 충분히 시원하게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빠졌죠. 그러면 다음 주에 음봉이 또 나오거나 아니면 아래까지 내려왔을 때 그 가격에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건 맞습니다. 간암 치료제에 관련돼서 일단 강하게 상승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는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조금 예상을 하면서 문제를 이런 주가를 풀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엠폭스에 관련된 문제가 조금씩은 불거지고 있는데요, 옥순과 관련된 건 아니고 이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퍼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상승을 많이 했었던 터라, 앞으로는 더욱더 완전히 확산 환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쉽게 다시 한 번 더 상승의 기조로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윈텍 같은 종목들은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한번 사도 되는 자리는 맞는데, 굳이 한가도 같고 요즘에 이런 종목도 차라리 많은데 어차피 살 거라면 EV 첨단 소재를 사는 게 더욱더 맞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접근을 꼭 하시고, 대장 종목을 위주로 꼭 풀어가려고 하시는 것도 습관을 잘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장고는 현재 이렇게 상태가 되어 있고요. 한주라이트 메탈 같은 경우에도 올라오면은 정리하고, EV 첨단 소재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들을 통해서 매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세 하이텍이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면 더욱더 가장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위세 하이텍이 조금 반등이 느리더라도 다른 종목들 중에 대장 종목들을 매수해서 여기에 있는 손해를 빨리 메꾸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실력도 늘게 되고, 결국엔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 게 좋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피드백도 정확하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황, 단기관심, 잔고 전략. 일단 기본적으로 2차 전지 쪽은 많이 꺾여 있기 시작을 한 상태고, 전반적으로 지수가 많이 하락하니까 지수 방어용 그런 종목들이 위로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던 날이 되었습니다. 제 잔고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잔고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한번 보시고, 이 종목이 정말로 상승하는지 아닌지도 판단을 해보시고,
제가 대신해서 경험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진짜로 여러분들이 차트 공부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녹화를 하겠고요. 주말 동안에 이제 공부를 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공부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것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 뭐 아니면 종목들 같은 경우 시간이 허락된다면 일단 녹화도 한번 해보겠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다음 주에 복귀하면서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